습지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에게 개구리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특히 잠자리에게는 위협적이죠. 알을 낳으려고 수면에 내려앉는 순간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먹잇감에 접근하는 개구리. 알을 낳고 있는 왕 잠자리 한 쌍도 공격의 대상이죠. 개구리 사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운이 없을 뿐 그렇다고 포기할 녀석이 아니죠. 금세 새로운 먹잇감을 포착했습니다. 물속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뒷다리를 이용한 점프력으로 몸을 날려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날렵한 사냥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더 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법칙. 그런데 밀리미터의 세계에서는 간혹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로 야심한 시간에 일어나죠. 해가 지면 사냥 활동을 접고 휴식을 취하는 개구리. 이 순간을 노리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포식자. (20mm) 정도 되는 큰 노랑태 먼지벌레입니다. 몸에 노랑태가 둘러져 있어 큰 노랑태 먼지벌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낮에는 썩은 나뭇잎이나 돌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움직이는 야행성 곤충이죠.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상상할 수 없는 사냥감을 노립니다. 바로 개구리. 사실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개구리,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를 공격하는 양서류 전문 사냥꾼입니다. 이 작은 곤충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개구리를 어떻게 사냥할 수 있는 걸까요?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개구리를 한 번 물면 1, 2분 내 등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다리로 뻗은 근육과 신경 조직을 파괴하는 전략. 개구리의 강점이자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냥꾼입니다. 추진력을 잃은 개구리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포식자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개구리. 그 개구리를 잡을 수 있는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외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길고 빠른 다리. 둘째, 뾰족한 턱.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주먹이죠. 한 번 물면 단단한 등 근육을 순식간에 절단할 만큼 강력하고 치명적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날카로운 턱으로 살점을 먹기 좋게 자랍니다. 그리고 잡은 먹이는 등딱지가 벌어질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개구리를 사냥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기 냄새에 이끌려 찾아오는 이성과 짝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녀석들도 만찬에 끼어듭니다. 이제 개구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곤충들의 세계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땅에서 얼굴을 내미는 애벌레.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이 녀석은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애벌레입니다. 4mm 정도 되는 작은 몸집. 하지만 양서리 전문 사냥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애벌레도 본능적으로 개구리를 쳤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종종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죠. 겁도 없이 개구리에게 다가가더니 개구리의 다리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근성은 어른 벌레에 뒤지지 않습니다. 갈고리처럼 휜 뾰족한 턱. 큰 노랑태 먼지벌레 가문의 후계자답습니다. 녀석은 개구리의 다리나 가슴에 달라붙어 체액을 빨아먹으며 성장합니다. 이 작은 애벌레는 3번의 탈피를 거쳐 성충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보다 큰 양서리를 사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곤충은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곤충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알고 나면 자연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나비가 꽃에 앉자 작은 녀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 남괄의 애벌레입니다. 본능적으로 주변의 꽃대와 풀을 찾아 높은 곳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꽃이 아닌 풀잎 끝에 다다른 남괄의 애벌레들, 서로서로 뭉치기 시작하고 아예 처음부터 꽃 위로 올라온 녀석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마치 꽃의 일부처럼 보이는 남괄의 애벌레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꽃을 찾는 곤충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꽃이 아닌 곳에 뭉쳐있는 애벌레들. 꽃등의 날개짓에 반응을 합니다. 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괄의 애벌레들이 꽃처럼 의태를 하는 이유는 꿀과 꽃가루를 얻으려고 찾아오는 곤충들에게 전적으로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남괄의 애벌레들이 기다리는 곤충은 뒤형벌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뒤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은 뒤형벌의 한 종류인 호박벌입니다. 남갈의 애벌레들이 기다렸다는 듯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털복숭이 호박벌을 움켜잡은 애벌레들은 털 깊숙이 파고듭니다. 남갈의 암컷이 수천 개의 알을 낳는 이유는 애벌레들이 호박벌과 같은 뒤형벌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목과 배를 파고든 애벌레들 때문에 발작까지 일으키지만 잠시 뒤 꽃가루와 꿀을 따며 임무를 다합니다. 남갈의 애벌레들이 덕지덕지부터 무거워진 몸. 그래도 집으로 향합니다. 호박벌은 지금 적군을 자신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중입니다. 호박벌은 두더지나 들쥐가 버린 굴을 이용해 집을 짓습니다. 무사히 안착한 호박벌. 지금 자신의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불청객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남갈의 애벌레의 본격적인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갈의 애벌레들은 호박벌의 알과 화분을 훔쳐 먹으며 생존할 것입니다. 때로는 뒤형벌에게 밟히거나 잡혀먹힐 수도 있지만 일단 살아남으면 애벌레 한 마리는 파괴적인 존재가 됩니다. 호박벌의 애벌레까지 먹어치우고 살아남아 이듬해 봄, 이 왕국을 버리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올 것입니다.